안녕하세요. 푸른나무 재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담당자 변요한입니다. 먼저 최종 선발되신 선생님들께 축하드리며 변경된 선발 과정 속에서도 이해하고 잘 따라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사지세 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저희 푸른나무 재단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 커뮤니티들에 대한 소개,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푸른나무 재단 문용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 재단 이사장 문용민입니다. 오늘 사디세 커뮤니티 선생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푸른나무 재단은 그동안 청예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보듬어 안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푸른나무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0여 년이 넘게 학교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온 기관입니다. 2020년 저희들이 학교 폭력 전국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그런 것이 바로 사이버 폭력으로 지적이 돼 나왔습니다. 이제 사이버 디지털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행복하게 꾸미는 일은 이제 교육자들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계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로 만드는 일이 우리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디세 디지털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디세 커뮤니티는 바로 이 아이들의 사이버 세상을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폭력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버 디지털 세상 그리고 우리 사디세 커뮤니티는 바로 아이들의 디지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힘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디세 커뮤니티 이 활동은 그동안 저희 푸른나무 재단이 카카오의 그 지원을 받아서 6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래전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을 좀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푸른나무 재단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디세 커뮤니티 결성에 이 카카오의 이런 또 여러 가지 지원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의 많은 협력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일에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대단히 행복합니다. 함께 우리 좋은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1995년에 우리에게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수면으로 떠오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종기 씨는 아들의 사연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해 11월, 김종기 씨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역할을 못다한 죄책감으로 아들의 넋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김대현 사건 이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과 시스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참혹한 학교 폭력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집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장본이 되고 보니 참으로 이 청소년 폭력 예방이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고 꼭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너무 감사하고요. 청해단이 아니었으면 저 딸은 죽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기에 그래서 청해단이 나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푸르게 자라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나무재단 이영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푸른나무재단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푸른나무재단은 특별한 설립 스토리가 있는데요. 1995년 16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은 평범한 해산이었던 아버지의 인생을 송돌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1995년 출발 당시에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으로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이 명칭을 줄여서 청해단으로 이름으로 또 2013년부터는 앞에 수식어를 넣어서 푸른나무 청해단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푸른나무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면서 폭력이라는 아젠다를 학교 이외에 여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폭력을 모두 근절하고 예방하고자 더 큰 아젠다로 잡고 올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는 저희들이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 아래 비전과 행동 지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세상을 위한 숲을 만드는 푸른나무. 늘 푸른나무는 청소년 곁에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사회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년간 활동해 왔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수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NGO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실태조사의 경향성을 살펴보면은 90년도에 20%에 육박하던 학교폭력이
2014년까지 3%대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는 그래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 요인으로 사이버 폭력이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다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카오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인 사디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이라는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 다른 사업들도 첫 런칭을 해서 푸른 코끼리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회 문제,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나무 재단의 조직입니다. 이사장님 아래 사무총장님 3개의 본부로 저희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위탁시설 전국 지부가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14개의 위탁과 직영시설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13개의 지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영 위탁시설과 지부들과 함께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푸른나무 재단의 본부와 운영시설의 전경사진입니다. 그리고 운영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사진인데요. 푸른나무 재단의 운영시설들은 안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학교폭력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해양안전과 도시안전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함께하는 셀럽들이 있는데요. 많은 셀럽들 중에서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언과 에비식스, 그리고 정창성, 김재원, 최정원, 차지연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캠페인들과 더불어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럽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학교폭력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여러 캠페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사회혁신가인 김종기 설립자와 윤리도덕교육을 석학이신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육활동가, 상담활동가, 후원활동가 등 분야별 전문활동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활동가들과 더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2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요 사업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6가지 분야로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담, 두 번째로 교육, 세 번째로 캠페인, 네 번째로 국제활동, 다섯 번째로 연구, 여섯 번째로 장학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6대 사업은 모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은 1588-9548이라는 긴급 상담 전화를 199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또 그 가정의 부모들과 또는 보호자들과 학교를 대상으로 위기 개입, 전문 심리 상담 및 치료, 통합 지원, 솔루션, 하회 분쟁 조정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교육입니다. 이 예방교육은 단순히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비형식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나아가 무형식 교육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학교폭력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 자격증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사나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년 경찰로 인간하는 순경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 사업 중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
이 사디세 프로그램입니다. 본 디지털 세대의 청소년들이 반드시 함양해야 하는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과 또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될 예절과 가치, 정보를 안내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카카오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쪽에 있는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군장병들을 위해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푸른나무재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EMD 모델을 적용하여 참여형 집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푸른나무재단이 국방부 장병들을 교육하냐고요? 국방부의 장병들은 후기 청소년에 대부분 해당되고 군 장병 내에서도 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표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푸른 코끼리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 삼성 사랑의 열매 푸른나무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인 www.btf.or.kr에 들어오셔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6대 사업 중 세 번째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희망은 도움에서 시작된다는 슬로건 아래서 강화문 등지에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교사분들도 저희가 매년 11월쯤에 광화문에서 대국민 호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 할 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6대 사업 중 네 번째인 국제활동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즉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그를 통해서 폭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통해 2008년도에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여 국제적 기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는 유엔 경제이사회의 특별주의를 획득하여 매년 2월에 개최되는 경제이사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들을 로컬 NGO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펼치고 있습니다. 6대 사업 중 다섯 번째, 연구 및 정책 제안입니다. 90년대에 개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학교폭력을 사회 문제로 공론화했고, 현장의 문제를 객관적 수치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에 진행해왔던 캠페인이나 서면운동의 사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들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책과 또 대학 교재를 발간한 책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푸른나무재단의 에듀지킴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책도 구입하여 보시면 어떨까요? 푸른나무재단 에듀지킴 들어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학회 사업입니다. 저희 장학회는 고 김대영 군의 이름을 따서 대연장학회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장학회는 학교폭력 피가해 청소년 중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또 그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비나 치료비, 또 학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4월에서 5월 이 장학회 학생들을 또 청소년들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라든지 청소년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교사분들도 참고로 주변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폭력 이후 시원이입니다. 시원이는 학교폭력으로 떨어져서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원이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뼈가 으스러져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재단과 강북성성병원이 MOU가 맺어 있는 상태여서 강북성성이 병원이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시원이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또 사회복지과를 진학했습니다. 본인과 같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책인데요. 저희 푸른나무재단이 1995년 설립 당시부터 또 설립 이전의 이야기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설립했는지 그리고 여러 가시밭길을 왔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각 커뮤니티별로 한 권씩 보내드릴 테니 꼭 읽어봐 주시고 또 저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참여해달라고 또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푸른나무재단의 소개를 마치겠는데요. 다음으로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의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인 변요한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은 푸른나무청회단과 카카오가 함께 본 디지털 세대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기업 시민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예방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푸른나무청회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아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말 가까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기, 즉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전체 대화창에서 막 계정을 판다는 거예요. 몇 분 후에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막 채팅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한 광고, 약간 야한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정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를 선별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제대로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도 위험을 분별할 수 있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확산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사분들에게 이 교육을 전달하고 교사를 통해서 이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확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결과에 도달을 했고요. 딱딱하게 사이버 폭력이 안 된다라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는 것보다 즐겁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같이 활동을 하면서 또 교구까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롤모델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디지털 시민인식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 본인과 학생들이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악플이 무섭고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는데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나서 악플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이버 세상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 활동을 통해서 판단력은 조금이나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디지털 세상에서 사이버 폭력이나 불법 다운로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리 공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디지털 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를 좀 더 배려하게 된 것 같아요. 상대도 똑같은 인격체로 봐주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윤리의식이 많이 보급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스스로 챙기고 정말 좋은 시민으로 자라나지 않을까요? 친구들 간의 우정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변화한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 파이팅! 이 시간은 저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2015년부터 파일럿을 시작하여 2016년부터 정식으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푸른나무 재단과 카카오 임팩트가 함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나무 재단에서 교육 및 교구 개발, 효과성 연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카카오 임팩트에선 사업 운영을 위해 후원을 해주시며 온라인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온라인 콘텐츠 확산에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본 디지털 세대의 청소년들, 다시 말해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접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핵심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사분들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적인 모임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적인 소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로고를 조금 뜯어놓은 것입니다. 2016년에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카카오와 함께 논의해 저희 로고를 만들게 되었는데 각 요소마다 상징하는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합치면 사이좋은 마음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소통하고 연결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7가지 주제는 푸른나무 재단이 지금까지 해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여 구성하였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지금의 교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이버 폭력 관련 교육과 저희 디지털 시민 교육의 차별점은 저희는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분별력과 개인정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 2학년에게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학교 교육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그리고 제주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변경이 되어서 부산 지역 대신 대전, 세종 지역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매학기 학교 교육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년까지의 경우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보통 15분 내에 한 학기 교육이 모두 신청 마감이 될 정도로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또 이 상황에 대응하여 그룹 활동들을 개별 활동들로 전환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2차례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주제로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디지털 시민 교육을 제공하여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교실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가르치고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교사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학급에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구들을 드롭박스에 업로드해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참여 중이신 사지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사지세 커뮤니티는 지원하실 때 보셨다시피 교사 활동 중심의 교사 커뮤니티와 학생 활동 중심의 학생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교사 커뮤니티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생 커뮤니티는 우리 교실 디지털 시민성 100일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학생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연구입니다. 저희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2018년 척도 개발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해서 효과성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퍼런스 개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번 사지세 커뮤니티에 참여한 각 커뮤니티들의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제2기 사지세 커뮤니티에 지원한 디리충입니다. 디리충은 디지털 리터러시 충만한 아이들 만들기의 약자입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 근무하는 교사들로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연장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 따라 컨텐츠 제작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탄생하였습니다. 디리충 커뮤니티는 온 디지털 세대로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신인류라는 것을 인정하며 본 디지털 세대에게 우리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리터러시 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TGIF로 대변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얻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능력은 필수입니다. 둘째, 리터러시를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네티켓을 지키며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친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리터러시를 생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디리충 커뮤니티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비대면 온라인, 줌을 통한 협의를 통해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바티처의 주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바티처의 김은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어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교사도 학생도 이렇게 내던져진 것 같아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활동과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많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디지털 공간 안에서 나와 다른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도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 보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0년은 교실에서의 만남보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만남이 더 많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한 친구와 나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개인정보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즐겁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즐겁고 공감하는 활동을 찾아보니 다양한 코딩 활동과 그림책을 통한 읽기 활동이었습니다. 오조봇이라든지 레고 등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로봇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면화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그림책에 있는 주인공이 투영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들을 저희가 서점에서 검색해 보았을 때 고학년 위주의 어려운 책들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내용이거나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과 끝까지 다 읽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도 고학년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로 쉽게 다루되 쉽고 재미있게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노블 엔지니어링인데요. 노블 엔지니어링은 이런 이야기와 코딩 교육을 합친 교육 방법이에요. 이야기책을 통해서 어떤 주인공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코딩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실현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동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같이 함께 무덤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짝 활동도 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노블 엔지니어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걱정 없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책은 PDF나 영상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해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림책을 보면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코딩 활동을 통해서 구현한 문제 해결 방법,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안을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줌이나 패들렛 또는 학습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3개 학교가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각기 다른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사디세 커뮤니티 교육 활동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위해서 이바티처 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디세 학생 커뮤니티 수일DC의 지도교사 수일고등학교 교사 한소영입니다. 저는 수일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부장으로 유네스코 학교,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일DC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일DC가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 나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DC는 수일 디지털 시티즌십의 약자로 수일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안에 소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동아리는 학년별로 유네스코 동아리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3학년 학생들의 유네스코 동아리 3의 동아리원이 모여서 수일DC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1학기에 유네스코 동아리가 4번의 세계시민교육 특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수일DC가 푸른나무 재단의 지원을 받는 만큼 먼저 푸른나무 재단의 캠페인 비폭력 지지 서명에 참여하겠습니다. 수일DC가 중심이 되어 수일고등학교 전 학생들이 참여해서 목표인 100만 명에 하루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달 한 번 또는 두 번, 금요일 5교시부터 7교시까지 동아리 활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돼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물론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3학년도 원격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대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1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쌍방향 실시간 수업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유네스코 동아리의 1, 2학년 학생들도 등교하지 않는 날 동아리 활동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전환돼서 비대면 활동을 한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광여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만들기 동아리 스마일북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온라인 정체성, 감정 및 공감,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에티켓,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폭력 등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학생들은 모두 도서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반은 다르지만 책을 정리하면서 또 교내에서 다양한 도서 관련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수많은 자료 그리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또래 청소년들이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기대를 해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 디지털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윤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광여고 디지털 시민성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윤리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남들과의 비교, 악플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 전시 및 상영회, 온-오프라인 행사 등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들은 어떨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손글씨, 만화,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NS와 카페를 개설하여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래 청소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광여고 스마일북이 간다. 안녕하세요. 2020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학생 커뮤니티로 활동하게 된 사이좋은 오이농장의 지도교사 최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커뮤니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이좋은 오이농장의 뜻은 말 그대로 사이좋은 5학년 2반의 오이를 따와서 만들었어요. 농장이란 단어는 저희가 농작물을 키워내듯 그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잘 100일 동안 키워보자 라는 뜻으로 붙여왔어요. 그대로 5학년 2반 친구들의 마음밭 가꾸는 농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구성원은 저희는 효행초등학교 5학년 2반 학급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학급 친구들이 학급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잘 녹여보려고 합니다. 활동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일단 오프라인에서 마음밭 가꾸기를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 역량 키우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쪽으로 대표되는 우리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실 속에서 인권 존중, 배려, 공감하는 말하기, 마음 주고받기 이런 것들을 100일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100일간의 실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주 목표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 키우기니까 또 구체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 키우는 것까지 활동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악플을 선플로 바꾸는 연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키우기,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홍보하는 캠페인 내용 작성하기 등의 활동까지 100일간 마무리되면 그 내용들을 담은 책이나 영상 등을 제작하여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00일간 오프라인에서의 마음밭 가꾸기를 먼저 한 후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까지가 저희 오이 농장의 100일간의 목표입니다. 다른 커뮤니티들도 목표하신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영화 같아요. 오, 약간 느낌. 헬로. 오 마이 갓. 우리 절로 가자. 저 중앙한간으로 가자, 얘들아. 아니, 거기로 가면 위험해. 무서워하게는. 여러분 자리에 빨리 오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요. 시작.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원초에서 활동 중인 몽골찬 시대의 대원입니다. 사리사회는 방문에 참여했었는데 재미있게 활동을 참여하고 남아 그래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CF를 찍거나 영화를 찍어 사디세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비대면으로 활동하거나 소규모로 활동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몽골찬 시대는 대원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해단 사디세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 지원하게 된 시흥 눈곡초 교사 김형태라고 합니다. 저희 전국 디지털 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을 위해서 동사업에 함께 공모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돼서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게임 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PT나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들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디지털 시민교육이나 아니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는 비대면 시대에 학생들과 선생님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가정에 있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퀴즈 방식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학생들이 그냥 재밌고 즐겁게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을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만든 자료는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선생님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시민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대면 또는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상황을 넘어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청해단 사디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사대 북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사 커뮤니티 소공감 시대입니다. 2020학년도 커뮤니티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어떤 결과물을 제출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격주에 한 번씩 커뮤니티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혹시 본교에서 디지털 시민성 관련해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전에는 저희가 만든 도구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도구를 제작하고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5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줌과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한 바 있고 지금 현재에도 보다 더 많이 활성화해서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저희에게 이제 필요하게 된 게 사이버 세상에서의 공감 능력과 어떤 학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용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적합한 가능하다면 수업도 한번 적용해보는 방향으로 이 학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또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개발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닥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수업 내용의 전달이나 또는 온라인에서의 소통 방법 등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교사가 교육 자료를 개발을 할 때에 기본을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교재 교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소공감시대의 2020학년도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준비하기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커뮤니티마다 각각의 특징들을 잘 살려 소개 영상을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로서 영상들을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결과물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나눠드린 제출 결과문 안내문을 같이 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교사 커뮤니티와 학생 커뮤니티 공통으로 제출하실 결과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일지고, 두 번째는 최종 결과 보고서, 세 번째로 활동 정산 보고서입니다. 활동 일지의 경우 활동할 때 상시 작성하셔야 하며, 활동 일지의 경우 활동할 때 상시 작성하셔야 하며, 활동 과정을 강조하여 활동 진행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활동 현황 및 성과물, 활동 소감 등의 내용을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성과물의 경우 제출하신 성과물을 활용한 실적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정산 보고서는 안내해 드린 대로 통장 사용 내역과 일치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고, 활동 지원금을 사용하실 때에는 꼭 제출하신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모든 활동 지원금은 커뮤니티 활동 기간인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주제별 제출 결과물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사 커뮤니티의 경우 3가지의 주제 중 첫 번째 주제로만 모두 신청해 주셔서 첫 번째 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사 커뮤니티에 제출하실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 커뮤니티 주제 1의 내용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시민교육 진행 시 시청각적인 효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용 교구 개발로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의 7대 주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 교구 및 온라인 자료를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으로는 저희가 안내해드린 2종 이상의 교구의 기준은 1개의 주제의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한 1개의 교구 세트 2종을 말합니다. 또한 교구 개발 자료집 세부를 제본하여 한글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구는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유인물 형태의 교구는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커뮤니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커뮤니티의 내용은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학교, 우리 교실에 100일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학생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 주도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으로는 제출 형식은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담은 자유 형식의 영상이며 최소 3분 이상의 영상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에는 비속어 및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외부 영상 및 음원을 사용하실 때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저작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물 제출 기한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까지이며 혹시 1월까지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의 경우 담당자와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따라 제출 기한 날짜는 개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원비는 10월 7일 수요일에 70%가 먼저 지급될 예정이며 10월 26일 목요일까지 중간 활동 보고를 해주시면 나머지 30%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활동 보고 시에는 그동안 활동하신 활동 일지와 통장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커뮤니티 활동 모니터링을 계획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선생님들과 소통하여 개별로 일정을 조절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저에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디세 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